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클릭이 사람 첫 순서로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는 예. 처음 초대돼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워낙 또 바쁘셔서.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소망을 어떤 소망을 빌었나요, 우리 시장님은? 제 소망은 다른 거 없지요. 우리 전주가 정말 좀 바뀌어서 자랑스럽고 당당했던 자부심 있는 어떤 전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시장님으로서 소망 말고 이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아야죠. 건강.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네. 예. 저는 건강하고 우리 전주가 발전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지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연말에는 이제 예산 확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예, 예, 예.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이제 우범기 전주시장님에 대해서는 예산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실감할 수 있는 숫자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예, 예, 예. 어떻게 흡족하게 좀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3년의 경우에는 기존에 준비해 놓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떤 흡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7월에 이제 지난해 7월에 출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어떤 준비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어떤 예산을 우범기 표의 예산을 네.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2024년에 있습니다. 이제 기대를 해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 예. 지난 지방선거 이제 당선 이후 지난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보시면. 예, 보면은 한 6개월간 제가 취임해서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전주가 대변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기틀을 마련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금년의 경우에 어떤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에는 이제 따라 붙는 수식어가 개발이죠. 아무래도 예, 예. 재개발.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예. 21일이죠. 대한방직에서도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자광에서. 이제 시민들은 그러면 이제 타고 들어서는 거야?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해 그 철거에 대한 착공식을 한 거고요. 철거가 굉장히 빨리 필요했던 이유는 옛 대한방직 터 자체가 건물 자체가 주로 슬레이트에다가 시민 건강을 해치는 성면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래로 안 가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성면을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만도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가 들어서고 이제 자광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철거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 전주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공사도 조만간 착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관영 지사께서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예. 축사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시민들은 예. 이제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6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물론 이제 인허가라는 것이 빨리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까? 시장님 때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인 어떤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잘 아시지만 개발이익 환수하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또 이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전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대규모 공사가 전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네. 우리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참여. 이런 부분까지의 어떤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나면 저는 그 뒤에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 때문에 어떤 이게 늦어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하여튼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큰 어려움, 난관은 없어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뭐 조율하기 나름이네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네. 이제 어떤 기업과 총리할 수가 시의 있는데.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저는 자광 측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충분히 저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이제 없는 것도 많지만 컨벤션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그 부분도 갈망이었잖아요. 예. 야구장 이제 그 부지는 아니지만 네. 철거가 들어갔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어떻습니까? 철거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 이제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철거 공사를 이제 조만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거기가 D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물인데 또 전주의 여건상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설사 그런 용도로 쓰더라도 일단은 이 D등급은 철거를 하는 게 저는 급하다고 봐서 지금 철거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위치에는 이제 전주 시립미술관하고 국가문화원형 컨텐츠 체험 전시관이 들어갈 겁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그 컨벤션 센터 경우에는 지금 네. 현재 있는 그 종합 경기장 쪽 분야에 들어갈 건데 그 그 부분도 사실은 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네. 협상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된 국제 행사도 유치를 하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의사회나 이런 협회 사람들 만나서 체육 쪽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전주에 유치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유치를 못 한다는 그런 거예요. 경우가 허다했죠. 예. 그러니까 17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주는 오지도 않고 건너뛰는 굉장히 전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대로 된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정도 규모의 네. 컨벤션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규모 문제라든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롯데 측에서 제시한 거는 4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성급은 전주 5성급 호텔 하나 없는데 5성급 이상으로 좀 올려서 갑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어떤 여기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금년에 아마 조만간 롯데 측도 공식적으로 만날 생각입니다. 5선급으로. 예, 5성급 이상으로 좀 해달라. 그럼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경기장 터하고 대한방직 터에 약간 서로 경쟁하듯이 좋은 호텔을 저는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는 제대로 된 게 종합경기장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호텔의 경우는 5성급 이상 호텔 2개 정도 제대로 된 게 들어서야 그야말로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저는 맞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고 네. 믿습니다. 머물다 갈 수 있게. 그럼요. 네. 몇몇 분들은 야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지금 놀리고 있는데 또 컨벤션 하는데 우리는 컨벤션조차 없으면 아예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경우는 초기에 좀 잘 안 됐지만 나중에 혁신도시가 내려오고 나서는 수요가 넘쳐서 제2 컨벤션 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미래를 보고 짓게 되면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 1관, 2관 합친 정도의 규모는 저는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협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대물 변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종합경기장 쪽이 협상해야 될 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시작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야구장 쪽은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라도 철거가 된다. 철거는 하고 문화원형 컨텐츠 체험 전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작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거기에 숲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발주까지 했는데 왜 멈췄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미술관도 들어가야 되고 컨벤션도 들어가야 되고 호텔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사하려면 다 부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숲부터 만드는 건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미술관하고 체험 전시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충분히 이제 숲을 만들어야지요. 네, 주변 먼저 공간을 숲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저는 이건 들어갈 앞뒤가 공간, 틀렸다는 우선순위가 생각이기 이제 때문에 바뀌었다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맞이하시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뭐든가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뭐 교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요즘 차가 굉장히 또 복잡해졌잖아요. 이제 교통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규제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기보다 어떤 발전, 개발에 대한 사실 시민의 열망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면 개발 떠오르는 거 제가 잘 알죠. 근데 지금 우리 전주가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굴뚝 산업 시대에 개발하자는 거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대표적으로 전주에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 그 건물들 에너지 효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미래형 건축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결코 기존의 어떤 굴뚝 산업 시대의 개발과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전주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뭐냐 이제 이러는데 예. 그 대신 제가 100일 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킬 건 오히려 분명히 정해서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하려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고요.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왕조 500년의 정말 본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라감영부터 오목대, 이목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자산을 문화 자산을 역사 자산을 엮어서 관광 자원화하고 산업화해서 전주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하는 건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 역사자산을 네. 바꿔 나갈 때 전주에 시민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전주시가 먹고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전주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라감영도 제대로 다 복원해야죠. 네.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완벽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 등 어떤 UAM까지 하는 미래 첨단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전주는 글로벌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전주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만에 갖고 있는 색깔, 그럼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그럼요. 바탕으로 해서 예, 예. 미래의 발전상을 꿈꾸고 계신다 이거죠. 예. 전주 완주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없는 상생, 그럼요. 예. 물밑 작업을 서로 이제 소통도 교류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어느 원할 정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아시다시피 3번 이게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적으로 하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개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뭐 논리적으로 보면야 당연히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우리 전주 완주의 발전, 아울러서 전북의 발전을 참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네. 반드시 성공을 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설사 안 되더라도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활권은 하나잖아요. 전주가 통합 안 한다고 해서 완주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떤 이유로든 전주는 완주와 상생하는 방안을 오히려 전주가 더 많이 양보해서 네. 갈 때 많이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설사 그 분위기가 좀 천천히 오더라도 전주 시민도 완주 국민도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하여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참 먹고 살 게 없고 전주를 떠나는 전라북도를 청년들이 한 해 뭐 7, 8천 명 된다고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붙들어 놓을 정책이 좀 있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는 지금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형 일자리를 금년 내에 지금 지정받아서 할 생각인데, 효성이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발열 의자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탄소 소재의 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탄소를 활용해서 수많은 제품을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전주에 생겨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는 거기서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지금 추진을 해나갈 생각이고, 물론 뭐 수소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하나 제가 공약으로 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 보면 전주에도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왜 안 가냐 했을 때 이게 잘 엮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보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기 전주에 좀 괜찮은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 보면 사람 아니 구하기 괜찮은 힘들고. 인력들이 안 온다. 네. 미스매칭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전주시가 이번에 좀 나서서 대학교 4학년 때 보면 취업반을 운영을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예. 전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산학협력처럼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네. 그 졸업한 학생이 정말 이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까지요. 그래서 초기 한 3년은 지금 생각에는 월 한 50만 원 정도씩 추가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 4년 차, 5년 차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사업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냐면, 전주에 취업한 젊은이들이 한 3년,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적당히 돈이 좀 생기면 다시 수도권에 취업 자리를 알아보러 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초기에는 돈을 조금 지원하고 4년 차, 5년 차에 많이 지원해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5년 정도 지나면 네. 이제 전주의 기업인이 될 거다. 전주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 대학교 지원 사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아니고 청년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사업 개념으로 제가 하여튼 사업을 운영을 처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전주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분야가 저는 문화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키는데 급급했다. 예. 한식, 한지, 한복, 우리 국악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면 우리 젊은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전주에서 일자리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 생각이고, 제가 광주 부시장 때 이제 거기도 미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사실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뭐 30만 원, 뭐 50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저는 그건 밥 한 그릇 먹고 뭐 하면 없어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행정은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든지 간에 시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물건이 사고 팔릴 수 있는 시장을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네.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시장의 구매자는 전주에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이걸 엮어내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갈 때 그게 문화예술인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해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문화예술 쪽에 많은 일자리를 좀 지금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분야별로 하나씩 중요합니다. 추진해 예.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전통 공예 명인도 많고 문화예술 공연이 강점인데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뽑아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장 자체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그 일은 사실 민간이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 그럼 시장이 있으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없으니까 지금 떠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통의 맥을 그럼요. 이어오고 있는 행사인데 예. 정준호 씨 섭외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 예. 친분이 있어서 뭐 저는 나쁘게는 보진 않은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보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전주시장 되고 추천을 받았지, 그 전부터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유는 네.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은 분명히 지켜나갑니다. 독립영화, 대한영화로서의 어떤 전주국제영화제 위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틀을 깨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다만 전주국제영화제의 어떤 확장성도 필요하다. 독립영화, 대한영화도 많은 시민이, 많은 국민이, 많은 세계인이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준호 대표도 괜찮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배우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이 회사를 계속 경영해 오신 분이고, 인적 네트워크도 엄청나더라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네. 굉장히 해외에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명 예술인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이 전주라고 하는 데에서 독립영화를, 대한영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으면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첫 해잖아요. 첫날이니까 예.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예. 희망의 메시지를 좀 인사 말씀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보시고요. 제가 개묘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묘생이 왔고, 저는 우리 전주 시민은 지난해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어떤 세계적인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지난해보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천년 전주를 지켜온 우리 전주 시민의 이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으면 전주시의 변화를, 대변혁을 시민이 스스로 저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 전주 시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런 어떤 전주 시민의 열망을 받아서 그 열망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진하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정말 틀을 만드는, 기틀을 다지는, 제 임기 4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우리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초 작업, 그 틀을 찾는 작업을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 사람이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전주의 위상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살만하다고 하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